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구구조의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인구구조의 위기를 다룬 동영상 3편 중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번에 2편을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구조의 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은 인구구조의 위기 왜 문제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구조,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대응하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율을 제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년 연장입니다. 세 번째,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고요. 네 번째가 지속 가능한 경제 복지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의 확립입니다. 첫 번째, 출산율 제고인데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저출산으로 떨어졌을 상황, 프랑스는 1.7 그리고 일본은 1.4쯤에 도달했을 때 인구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통령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인구 특임 장관을 임명해서 인구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현재 0.98까지 떨어졌죠. 프랑스 1.7, 일본이 1.4일 때 인구 위기를 선포했던 데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안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인구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포하고 인구 특임 장관을 임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극우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들이요, 곧 30대 초반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2021년쯤인데요. 이때 출산율이 일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정년 연장인데요. 정년 연장을 왜 해야 되는지요? 자, 여러분,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죠.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향후 한 10년에 걸쳐서 연평균 35만 명 정도씩 감소하니까요. 10년에는 350만 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향후 한 5, 6년, 7, 8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령자의 노동력 있죠.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것은 고용을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60세 정년제인데 이것을 65세로 연장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복지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공공과 시장의 적정 일자리를 최대한 보장하자. 현재 60세까지 정년 보장되어 있는 것을 65세까지 고용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노인의 경제 활동을 지속시켜 주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세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까지 원하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으면 5년 동안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즉 경제 성장률, 즉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 즉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와 복지 체제가 그만큼 지속 가능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도 이렇게 되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5년을 더 일하게 되면 노인 연령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년 5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만 65세인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도 단계적으로 5년만큼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도출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부담, 이것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65세부터 우리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계적으로 70세가 노인이 된다면 65세부터 69세까지 노인 인구, 이 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의 약 30%쯤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복지가 장수시대에 맞도록 지출을 재조정할 수 있다. 지출 재조정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노인복지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의 노인 어르신들은요,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노인 연령 기준의 이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치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의견을 펴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65세에서 69세까지를 우리가 초기 노인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70세에서 80세를 중기 노인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80세 이후를 우리가 후기 노인으로 분류를 한다고 한번 간주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이 구간별로 초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 노인, 이렇게 보면 초기 노인과 후기 노인은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조건이라든지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구간별 노인 인구에 대해서 경제 복지 대책을 달리 세워야 된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연령 구간별로 비슷하게 구획을 하는 겁니다. 뭘요? 노인 일자리, 그리고 노인의 소득 보장,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구획해가지고 이 각각의 노인군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시기를 65세부터 69세까지, 70에서 80세까지, 80세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정년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사실 대부분 외국은요 65세 정년을 지금 67세로 늦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67세로 늦추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 정년을 지금 70세로 늘리는 방침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기로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7세였던 정년을 60세 정년으로 연장한 지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또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기업에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고,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정년이 길게 늘어지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말입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후 10년 동안에 연평균 35만 명씩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한 7, 8년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걱정은 거의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부담이 증가한다라든지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년 연장의 반대 이유, 거부 논리, 이 거부 논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노사정 대화도 해야 되고요. 또 전국적인 공론화 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2033년까지 65세 정년제 계획을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2033년인가 하면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그리고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거죠. 65세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입법을 하고, 그리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일터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든지, 혹은 일단은 퇴직을 하고 계약적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건 말이죠, 65세까지 원하는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지금 발표를 해놨는데요,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우려, 그러면 해소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년 60세로 연장할 당시에
그 당시 임금 피커제를 도입을 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65세 정년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면 향후 이 논의 과정에서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호봉제 대신에 직무급제를 도입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유연성도 높여줘야 되겠지만 동시에 안정성도 제고하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제고 방안,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전략인데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별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줄일 개연성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연도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매년 35만 명 정도씩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년의 연장을 통해서 100세 시대의 노후를 어르신들, 노인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야 돼요.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정도 더 길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은 더 낮아지면서 국민연금 급여,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부담도 경감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복지 체제는 지속 가능성이 정대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69세까지 만약에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은 64세까지잖아요. 15세부터 64세까지가 생산 연령 인구인데 5년을 더 일하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의 사실상의 연령이 15세부터 64가 아니라 69세까지로 확대된다면 결과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 참여가 그만큼 활발해지는 거죠. 노인이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식 이게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각지대 없애고 가입기간을 늘려서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 보편주의를 구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 월 4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수급 연령은 지금은 65세인데 5년 동안 더 길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이 수급 개시 연령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공공부조에 대해서 수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과 한국형 실업부조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노인의 건강과 그리고 장기요양 돌봄이죠.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질 높은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라든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사회 서비스에서 노인들이 더 이상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적 통제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사시던 곳에서 생계와 보건의료, 돌봄, 주거, 복지, 여가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 이게 바로 뭐죠?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경제 복지 체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희 TV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